자,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더미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죠? 자, 이제 사이트를 한번 열어서, 한글 입숨에서 문단수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생성하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한글도 한번 불러와 보고, 자, 그 다음에 영문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영문 같은 경우에는 립성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영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또 영문을 조금 끌고 와서 이렇게 카피를 하나, 또 텍스트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자, 영문도 이렇게 불러옵니다. 지금 서체는 그 어도비 명조로 뭐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내에 그냥 입력되어 있는 서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서체로 이제 뭐 바꾸기 위해서 자, 먼저 서체를 선택을 해 봅니다. 그 뭐 여러분들 보통 뭐 고딕을 하나 일단 선택을 해 보고, 자, 고딕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고딕을 한 개 선택을 하고, 자, 영문 같은 경우에는 명조를 뭐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자, 일단 서체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통 그 1차적인 작업을 끝내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뭐 서체만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서체들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는 그냥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이게 편집을 예쁘게 하려면은 이렇게 서체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서체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뭐 가로폭, 자, 그리고 자간, 이 세 가지 정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패널을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보면은 자, 산돌 고딕에 12포인트에 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전체 속성들이 자, 가로폭은 자, 그냥 일반적으로 100이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자간 같은 경우에도 뭐 0이다. 이러면 속성이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속성이.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서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다면 자, 이 서체를 조금 한번 생략해 볼게요. 자, 일단 하나는 그냥 속성 자체를 그냥 우리가 있는 서체 그대로 불러왔을 때고, 자, 여기에 이제 속성을 조금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즘은 서체들이 뭐 가장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특별하게 우리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많이 주지는 않는데, 자, 우리가 지금 행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행간 자체가 가독성이 너무 붙어서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행간을 지금 여기 보면 14.4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이게 자동으로 됐을 때 14.4포인트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14.4포인트보다 좁힐 것이냐, 넓힐 것이냐. 보통은 좀 넓히죠. 그죠? 보통 뭐 이렇게 18포인트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넓히게 되면은 가독성이 조금 생기게 되죠. 자, 이런 상태로 다 머무는 것이냐.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자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간 우리 보통 마이너스 한 25 정도를 줍니다. 보면은 자, 지금 상단 같은 경우에 자간이 0인 상태입니다. 자간이 0인 상태죠. 그죠? 자간이 0인 상태인데 하단 같은 경우에는 자간이 마이너스 25입니다. 자, 마이너스 25를 줄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50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50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0을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50까지도 보면은 읽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그죠?
자, 근데 조금 이제 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가독성이 그래도 좀 완만할 수 있는 마이너스 25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글씨를 여러분들이 어떤 서체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자강 같은 경우에는 최소 마이너스 25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가로폭이죠. 그죠? 자, 가로폭 같은 경우에도 100을 그대로 줘도 됩니다. 100을. 지금 우리가 그 SD 산돌고딕 같은 경우에는 그 서체 자체가 보면은 약간은 그 가로폭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 하단에 내가 윤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윤꼬 백식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가로폭이 100입니다. 자, 윤꼬 같은 경우에 가로폭과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윤꼬 같은 경우에 가로폭과 자, 우리 지금 하단 같은 경우 윤꼬딕입니다. 자, 상단이 위에 보면 SD 산돌고딕인데 여기 최근에 나온 무료 수채입니다. 사실은 하단은 유료 수채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상단에 산돌고딕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로폭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하단에 윤곽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약간 우리가 보통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이 좀 더 들어갔죠. 조금 길 느낌이 들죠. 같은 100%인데도 이렇게 수채 회사들마다 장폭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여기에 가로폭을 얼마를 줄 것이냐. 자, 윤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위에 그 산돌고딕하고 같이 가려면은 자 100이 아니라 자 한번 봅시다. 90은 너무 좁네요. 자 95 정도. 자 95 정도는 줘야 95 정도는 줘야지 어떻게 보면은 산돌고딕과 조금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 들죠. 그죠? 한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자 95 정도를 해야 자 산돌고딕의 100이랑 같다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서체에는 법칙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항상 서체를 뭐 95를 줘야 된다, 100을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장이 좀 들어갔다 싶으면은 그 가로폭을 100을 그대로 줘도 되고, 내가 그 윤꼬를 다시 100을 한번 줘볼게요. 윤꼬처럼 100을 이렇게 줬을 때, 뭔가 좀 커져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좁혀주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윤고 같은 경우에는 95를 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자, 윤고 같은 경우에 자, 마이너스 25를 주고 위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채를 그냥 속성을 처음 불러온 그냥 수채에 대한 그 모양만 바꿀 것이 아니라 자, 행간을 어느 정도 가독성을 위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행간은 임의에 따라서 자동으로 둬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줘야 되는 게 있죠. 그죠? 자, 가로폭. 가로폭은 내가 만약에 좁다는 느낌이 들 때는 100을 주고, 내가 만약에 이게 좀 넓다는 느낌이 들 때는 좀 좁혀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기준을 하나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강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자, 자강 같은 경우에도 제로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는 게 보이죠? 자, 이것과 자간들이 이렇게 같이 다 떨어져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읽기가 조금 불편하죠. 어디가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자간을 조금 좁혀주면은 그 우리가 띄어 쓰는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자간에는 꼭 속성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작업을 할 때, 편집을 할 때, 텍스트에 대한 큰 속성이 없음으로 해서 디자인 전체가 엉성해 보이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솔솔치 않게 많이 보실 겁니다. 모르고 할 때는 그냥 아무 속성이 없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그냥 내가 만약에 하단에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상단만 봤을 때는
위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느낌을 못 느낍니다. 보면은. 하지만 내가 장평을 주고 내가 나름 글씨나 서체들을 조금 따듬고 나면은 위에 서체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서체를 많이 좀 그 속성을 주고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서체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장평이라든지 뭐 자간이라든지 다 틀려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서체에 어떤 서체에 그 장평을 얼마를 줬을 때가 가장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하나씩 찾아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